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주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끝났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그 단일화 담판, 네. 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조금 전까지 이곳 그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에서 열렸는데 어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 2차 회동을 가졌지만 사실상 오늘도 뭐 좀 결렬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앞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오늘 2차 회동 성과와 전후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성 기자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뭐 오늘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걸 아예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1시간 지켜봤는데 뭐 그냥 같은 논리를 그냥 서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약간 답답한 장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네. 근데 뭐 또 정치라는 게 이렇게 안 되다가 또 막판에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변 사람들이 그 두 후보를 조금씩만 좀 양보하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요구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는 그걸 두 후보가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좀 더 지켜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여지를 두고 전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런 문제는 두 사람이 직접 담판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일종의 큰 틀의 정치 협상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보건대는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중재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대라고 한 거죠? 손대라고 하는 거는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건 제3의 중재자가 해결할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당 비대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실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옥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옥새.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그리고 이게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리 공고해놨기 때문에 당원 당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당원들의 압도적 그 요구, 뭐 82%가 11일 전 네, 단일화. 뭐 단일화. 예. 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걸 뒷받침받아서 이게 결코 간단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슨 가처분 신청 이런 걸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워낙 여러 차례 단일화를 약속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명분 있는 후보지만 이걸 마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외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뭐 대충돌 국면으로 가지만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성 기자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이틀.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인데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아니 사퇴가 아니고 후보 등록을 안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안 하면 거잖아요. 결국 네. 출마를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건데 네. 11일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11일. 근데 이제 가정법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가정법이라서 지금 얘기하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금은 뭐 그 당 지도부 주변에서 아유 우리 저 도장 못 찍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이번 대선 그냥 포기하고 네. 그 책임은 그럼 그 김문수 후보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가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정 안 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권영세 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좀 이 국면에서 약간 좀 잘못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문수 후보의 이제 그 자존심을 좀 세워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 경선 기탁금을 3억이나 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재산이 한 10억밖에 안 돼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분인데 네. 또 이제 어렵사리 당에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됐으면 일단은 우리 당의 후보는 김문수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김문수 네. 후보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짜고 나를 그냥 들러리 세우고 그냥 무조건 한덕수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 화난 것 같습니다. 예, 양쪽 다. 예.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정치 경험이 많은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이런 약간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 대통령 후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이 아주 이례적으로 한심하다는 표현까지도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지도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꼭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데 규정상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네요. 그게 이제 당헌 당규 같은 걸 다 검토를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후보 교체한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이제 규정을 다 해보면 결국은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대 압박 수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정말 끝까지 나는 뭐 명분 있는 후보고 내가 그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사실은 다음 주에 단일화 하자는 거는 응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호 2번을 다음 주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됐을 때는 기호 2번을 계속 쓸 수 있지만 네. 한덕수 후보로 됐을 경우는 기호 2번을 쓰지 못해요. 이번 일요일에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뭐 기호 5번 이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못 써요. 그러면 뭐 그 단일화 의미는 반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로 저는 보여요. 너무 네. 김문수 후보가 속 보이는 역제안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제 중재가 필요한 거죠. 제3의 중재자가 나오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그 해법이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이 상황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옥새로 지위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또 이제 거쳐야 후보 등록이 되는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일요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당일을 자꾸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가지고 오면 뭐 가처분 인용을 해주거나 기각을 해주거나 하겠죠. 뭐 그렇게 한들 네. 그건 정치가 이미 아닌 겁니다. 왜 특히 정당 안에서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그 이견 조정을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게 저도 그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하고 당 지도부하고 이런 식의 정면 충돌을 하고 아까 앵커도 표현하셨지만 뭐 한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이른바 그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이 있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누군가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네. 양쪽이 좀 양보해라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는 좀 순리대로 푸는 게 좀 모양이 좀 보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비롯한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근에 속도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던 재판부였는데요. 이번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이없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일은 사법부고 선거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 글쎄 뭐 재판 몇 번 나온다고 뭐 선거운동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외부의 뭐 압력에 굴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표현이 있던데 네. 아니 이 재판을 대선 후로 밀어놓은 것 자체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단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대선으로 미뤘다는 얘기는 이 재판을 여기서 취소한다는 의미예요. 연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특정 유력 대통령 후보를 위한 면제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고법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유를 했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고심을 해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네. 특히 법원 내외부에, 그러니까 법원 안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도 없었고 또 법원 밖으로부터의 영향이나 간섭도 없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번 결정이 고법재판부의 결정이지 이게 무슨 대법원장이 뭐 시켜서 했다거나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열심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일반 국민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은 결국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테고요.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아니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재판을 서둘러서 하지?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지 뭐 연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이번 서울고법재판부가 결정 잘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문제는 아니고 이게 법원의 문제예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하지만 이 사법부에서 이제 정치적인 쟁점을 다룰 때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장면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존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인데 네. 이 해석 문제로 2017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제로. 네. 그 당시에는 다수설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고 넘어갔던 건데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마치 이재명 후보는 다수설은 재판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중단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헌법 84조를 제대로 해석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면 재판 중단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곧 그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 보면 네. 84조에 대해서 실제는 다수설이 재판 계속이 다수설인 모양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우인설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인설법. 조금 전에 정치랑에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프랑스의 경우 이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사례는 대통령직 이전에 잘못한 재판은 직에 끝난 다음에 재개한 그런 뭐 사례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떤?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경우, 미국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사하고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전부 다
중단했죠. 그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연인 트럼프는 유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지만 미국의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그 중대성 때문에 네.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네. 아마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선 이후에 아마 정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럼 네. 지금 미리 하면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제 공포를 하겠죠, 법안을. 그러면 이제 각급 법원,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진행 중이니까요. 각급 법원 재판부마다 네.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거는 위헌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헌법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릴 때는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는 법원, 네. 또 아주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일단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인가요? 이번에 그 5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사안은 각 재판부의 그 요량에 달려 있다. 뭐 그런 입장도 붙였습니다. 이게 그 사법부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네. 이게 검찰하고 달라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휘를 하면 쫙 모든 검사가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네.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 법원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자진 사퇴를 민주당이 이제 요구하면서 네. 특검법 발의까지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유보의 입장을 이제 최근에 밝혔고 일단 대법원의 좀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입장인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2명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를 이제 오는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민주당 행보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파기환송심 날짜를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 재판을 취소해 버리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대략 뭐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고 있죠. 네. 이 점은 이번 기회에 그 사법부를 완벽하게 굴복을 시키겠다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유력 대통령 후보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뭐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해요. 우리나라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 처음에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죠. 네. 그때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된 이후에는 국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직위를 따로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이건 부적절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네. 저는 이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안 나오실 걸로 봅니다. 이 청문회에. 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진짜로 나오시면 네.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앉혀놓고 막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사법부의 독립은 안중에도 없고 막 그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흔드는구나.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지금 실시하기로 했지만 큰일 결국에는 납니다.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다. 부메랑 정도가 아니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전 그런 일이 이번 청문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출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네. 혹시 출석이라도 하면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14일 수요일 상황 또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탈당 압력을 받아왔는데 오늘 그 이재명, 이준석 등 대선 후보와 만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다 입장도 더불어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 의원의 행보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아시다시피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뭐 이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언행을 보면 네. 개혁신당보다는 민주당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민주당 거의 판박이 이런 모양새거든요. 뭐 그렇다면 본인이 뭐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를 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행은 민주당과 부합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 탈당했다. 네.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있죠. 또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한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이제 대부분 아직 탈당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상욱 의원은 지역구가 지금 울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분위기도 좀 안 좋고 또 영남 지역의 좀 동료 의원들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견디지 못하고 탈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탈당을 좀 만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올까요? 계속해서 아니,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늦은 거죠 이미. 네네.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중진들이 좀 더 심모 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장래를 위해서 별로 좋은 장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기 대선 없었겠죠. 그럼 아마 이재명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또 그 이후에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친윤계 세력들이 이 한덕수 전 총리를 좀 내세워서 어떻게 단일화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건 대선 이후에 어떤 당권 생각도 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단일화를 둘러싼 파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결과적으로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에 좀 장애물이 되면서 네. 이것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윤석열과 김문수가 이재명의 도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다음에 뭐 청문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서울고등법원이 원래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사실상 취소하면서 생긴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들인 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